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걸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날짜를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하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관련한 특검 이걸 연합해서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이 네.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만약에 같은 논리라면 5개의 재판이 걸려있는 이재명 대통령 전담 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내란, 외환, 반란죄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이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송 기자님 생각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일단 대법원에서 입장 정리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률이 아니고 예규를 만들어서 일단 2심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재판부터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그 재판을 맡게 되는 재판부에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은 다 다른 재판부로 보내겠다. 네. 그러니까 이 내란 외환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사실상 배당을 무작위로 한다는 것 말고는 전담 재판부 제도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셈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잘 됐고요. 좀 아쉬운 건 이 진작 좀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법을 만들겠다 이러는데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긴 하겠죠. 그런데 무슨 그렇게 차이가 있나 싶어요. 그게 법률로 새로 만들어서 뭐 대법관들하고 대법원장이 어차피 거기서 의논을 해서 재판부를 정하도록 하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무작위 배당을 해서 내란 외환 재판만 전담하도록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민주당이 이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 건지 실효성 차원에서. 네. 뭐 그래서 주말에 좀 민주당 지도부하고 뭐 이렇게 이른바 당정대 뭐 이런 기구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뭐 입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전담 재판부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요 사안은 뭐 언급 안 하셔도 될까요? 그거는 그냥 민주당의 어떤 주장이죠.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주장. 국민의힘의 네. 주장이죠. 네네.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글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전담 재판부가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3 비상계엄 때문에 이 내란 외환 사건이 워낙 중대하니까 일반 국민도 뭐 전담 재판부 같은 게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네네. 다른 모든 사건들을 다 무슨 전담 재판부를 둘 필요가 있나요? 네네. 별로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전담 재판부 설치 방침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또 추진 상황 뭐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게요. 이게 전담이라고 하니까 네. 자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전담 재판부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한다는 것도 전담 재판부죠. 이름은 똑같아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달라요, 두 개가.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겠다는 거는요. 기존 재판부를 전담으로 맡기겠다 이 뜻이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 재판부가 아니에요.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어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연성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우연 논란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 법원이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 재판부 이미 있는 재판부에다가 그 사건을 배당을 해서 무작위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재판부가 맡고 있는 다른 사건은 딴 데로 넘기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우연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 하겠다고 그러는 건 그게 아니고 이 재판부를 법관 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 추천하는 추천 의원들이 판사를 추천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 이거예요. 무작위 배당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연성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름은 전담이지만 실제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한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 사실상 비토를 놨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제 입장은. 네. 그런 거고. 근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빼앗겠다는 데서부터 이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라고 저는 보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뺐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에서 인사해놓은 재판부에다가 이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 네. 아마 이런 생각이 확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2심부터 적용을 하는 그거는 같아요. 네. 그거는 같은데 둘 다 같고. 문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새로 만드느냐 기존 재판부를 활용하느냐 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예, 그런 이제 차별적인 성격이 이제 강하게 있고, 뭐 주말까지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 전담 재판부 그 국민의힘 주장은 좀 어떤 의견이실까요? 아 그거는 그냥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제 우연적인 걸 만든다고 하니까 네. 국민의힘이 그에 맞서서 정치 공세를 벌이는 거에 불과하죠.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란 청산 완수를 내세우면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구체화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제 종료가 되는 28일 이후 의원총회에서 2차 특검을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이제 당내에서는 통일교 의혹이 자동으로 포함될 수 있다. 통일교 의혹이 점점 불거져서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특검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뭐 특별한 뭐 검찰 이런 뜻인가요? 특검은 사실 예외적인 경우에 하는 겁니다. 이제 특검의 의미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하고 뭐 이게 특검이죠.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무속 불위에 권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시킨 거 아닌가요? 네. 내년 10월인가 되면 검찰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 그런데 뭐 사건만 생기면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진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 그럼 검찰을 왜 없앴죠? 그게 논리적인 정합성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국민 정서상은 이건 중요한 거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여론조사에서도 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바른 일인가? 좀 회의적이고요. 이게 네. 민주당 안에도 이제 그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그럼 검찰청을 없애놓고 왜 특검을 계속 하냐? 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음 주 의원총회 뭐 이런 걸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게 가시화될지는 의원총회 사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봐야 될 그런 겁니다. 이게 정청래 대표는 이제 좀 의지를 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건 네. 이제 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요. 네. 그런데 뭐 정당의 뭐 주인이 당원이긴 하지만 정당이라는 게 또 전국 선거도 치러야 되고 네.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좀 과하다라는 여론이 많으면 민주당이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기가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종합특검 추진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의문을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당내 역학관계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반론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네. 저는 그거와 또 다른 차원에서 자 그러면 당 밖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그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통일교 특검 하자고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죠. 그런데 경찰 수사가 과연 민주당 핵심들을 수사할 수 있느냐 이런 네. 의문에서 출발해요. 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은 미진하다고 그러면서 특검을 하자고 하고 통일교 특검은 이거는 별 의혹이 없으니까 안 하자고 그러고 이게 대외적으로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별로 공감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당내에서도 반론이 있지만 네. 당 밖에서도 통일교 특검은 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은 종합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적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네. 그 두 가지를 뭐 한꺼번에 하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안 하든가 이러면 몰라도 네.
김건희 특검은 추가 종합 특검을 하고 통일교 특검은 외면한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 민주당의 지지율은 많은 악영향을 미칠 거요. 물론 네. 뭐 민주당이 뭐 국민의힘의 주장은 우리가 다 그냥 묵살하고 갈 거야. 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네. 의석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 이걸 전적으로 외면하고 민주당이 독주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통일교 특검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물타기다. 내란 재판의 그건 민주당 주장이죠. 주장이고. 민주당 주장이 제가 보기에는 네. 전혀 물타기가 아니고요. 네. 지금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통일교의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다 어프로치 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관련 증거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네. 민중기 특검은 국민의힘 부분만 했잖아요, 수사를.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한 부분은 또 다른 특검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까 이재명 대통령 전담재판부의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주장은 정치 공세에 저는 불과하다고 그건 정치 했는데 공세라고 얘기했죠. 이 통일교 특검은 다른 시각으로 이제 그건 완전히 보시는 다른 거군요. 거죠. 지금 근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제 회동 이후에 통일교 특검법 공조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이제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실무 조율을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대 의견,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이제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일교 특검 그렇다면은 뭐 저는 이미 먼저 입장을 들어볼까요? 밝혔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경찰이 이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했어요. 네. 근데 제대로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송 기자님. 글쎄요, 좀 민심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나 이 숫자가 아직은 나온 게 없고요. 근데 원래 이제 특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뭐 찬성이 되게 많습니다. 뭐 뭔가 좀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당위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좀 봐야 돼요. 이를테면 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뭐 최혜병 특검 이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것 같다. 뭐 또 실제로 안 했죠. 지금 보면 그때 다 뭐 불기소하고 네. 무혐의 처리하고 했는데 지금 특검이 다 기소하고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도적인 명분이 있었는데 이 통일교 특검은 지금 막 쏟아져 나오기는 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찰에서 어차피 검찰청은 폐지되고 앞으로 수사권은 우리 경찰이 행사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일종의 그 수사에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좀 봐야 되는데 결국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건 그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특검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여야 의원들한테 이른바 어프로치를 하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돈을 줬다고 진술을 한 사람은 그 중에 일부고요. 네. 또 그나마 지금 뭐 사실은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지 내가 준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윤영호 씨가 진술을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봐가면서 뭐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여론을 살펴가면서 이 특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아까 이제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워낙 의석이 압도적이라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합쳐서 특검 뭐 하겠다고 해봐야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지금 야당에서 기댈 수 있는 거는 여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론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지금 잘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다음 주쯤 돼봐야 알 수 최 있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통일교 특검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통일교 특검 사안이 좀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여론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를 당의 보배다 이렇게 이제 언급해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친한계의 징계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체제에서 현재 이제 개파 갈등이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지방선거를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이 상황에서 통합과 분열 좀 어느 길로 선택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장동혁 대표 리더십 뭐 좀 평가를 해볼까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그 기조를 지방선거까지 유지할 것 같지는 않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 들어서면 본인도 뭐 확 바꾸겠다. 뭐 이렇게 이런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했죠. 지금은 예.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고 내년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그렇게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글쎄 그 인사나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말을 믿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하는 그런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을 지금 중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을 그럼 내년 한 달 뒤에 다 뭐 당직에서 배제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포석을 그렇게 해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장동혁 체제에서 내년 들어서 본인이 뭐 중도층에 소구를 하려고 그 뭔가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꾸려고 해도 네. 이미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당직을 맡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중도층으로 전환이 잘 안 될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선거는 어떻게 치를까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생각대로 그렇게 그 쉽게 네. 중도층의 그 중도 확장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면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계를 뭐 그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뭐 징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결국 이게 분열로 가는 거지 통합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내년 초나 뭐 이때쯤에 뭔가 방향 전환을 하더라도 네.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아 장동혁 대표가 그 중도를 향해서 지금 입장을 크게 바꿨구나 이렇게 인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네. 그래서 만약에 장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조짐이 지금 없다. 오히려 역주행하는 느낌이 더 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장동혁 대표 측의 앞날이 네. 결코 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내년에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최근에 언급한 게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 뭐 몇몇 워딩이 있는데 50명의 외부적보다 이제 한 명의 내부적이 더 무섭고 고름을 짜내겠다.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우세한 상황인데 하지만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내부 비판 세력들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글쎄요, 사람을 왜 고름에다 비유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폭언을 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 장동혁 대표는 내가 다 생각이 있다. 네. 뭐 지켜봐달라 하는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의힘 안에 강성 지지층이 한동훈 전 대표를 민주당보다 더 미워합니다. 네.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지금도 당사 앞에서 매일 그 시위해요. 한동훈 뭐 쫓아내라고. 네.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강성 지지층이 얹혀서 막 가는 거하고 아주 비슷한 현상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라면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어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매우 불행하게 그냥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그냥 막 다 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저도 이 내려오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제 아까 김문수 후보 얘기는 네. 김문수 전 후보가 뭐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끔찍이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분열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년에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네.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뭘 올린 게 좀 이상하죠. 잘한 건 아니죠. 그러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일종의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고 그걸 계기로 장동혁 대표가 통합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민의힘 좀 강성 당원들은 한동훈을 용서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 분위기 국민의힘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나가겠다고 사퇴한 3명의 최고위원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건태 강덕구 의원 그리고 유동철 지역위원장은 친명계의
친명계 또 문정복 이성윤 의원은 당권파로 이제 분류가 돼서 이른바 명청대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3주 후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 개파 구도 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뭐 이게 또 지방선거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간단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근데 어차피 지방선거는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치르는 거는 맞죠. 뭐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긴 보입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최고위원을 3명을 뽑잖아요. 예. 3명을 뽑는데 2명을 친명계가 차지하느냐, 친청계가 차지하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당의 헤게모니 이걸 놓고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약간 경쟁하는 구도거든요. 예. 그래서 그 2명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어차피 정청래 대표는 여기서 2명을 친청계로 그 당선을 시켜서 내년 8월에 대표 재선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2명을 가져가느냐, 뭐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거는 조금 뭐 이제 시작이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좀 어떤 사람이 선택이 될지 그 관전 포인트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이게 명청대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까 앵커께서도 당권파라고 표현하셨죠. 네. 이게 대전이 되려면 한쪽은 친명이고 한쪽은 친청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뭐 반명이거나. 네. 근데 지금 당사자들이 펄쩍 뛰어요. 이를테면 뭐 당권파로는 문정복, 이성윤 이분들한테 혹시 반명이십니까? 그럼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지금 정권 초기에 어떻게 반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정치부 기자지만 이 어떤 권력 투쟁으로 이제 이렇게 읽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뭐 그런 성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내가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또 자주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게 개인기에 의해서 승부가 갈릴 걸로 봅니다. 꼭 어떤 뭐 친명과 뭐 당권파의 대결에 네. 의해서 승부가 갈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누가 당선될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명청대전 프레임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 한 줄 논평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두 분과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 25일. 그렇죠. 방송이 없죠. 방송이 없기 때문에 내년 신년에 이제 뵙게 될 텐데 두 분의 그 올해 소회 뭐 짧게 듣고 또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일종의 그 적대적 공전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이렇게 당선이 됐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면회도 하고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게 장동혁 대표 본인이 아니고 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쪽이 가장 큰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뭐 민주당은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 전체로 보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민주당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요새 좀 장동혁 대표가 있어서 매우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덮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올 한 해가 이제 사회적 또는 정치적 갈등이 아주 극대화되는 시점이죠. 저희가 기자 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이 정도의 어떤 역동성을 보인 그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 뭐 정상에서부터 바닥까지를 모두 경험한 그런 한 해가 돼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도 분열이 정말 극대화되는 이런 그 한 해를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금년은 이렇게 마무리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분열보다는 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쪽으로 정치인들이 좀 힘을 써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네. 그런 기대를 그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아까 특검 얘기를 했는데 자 민주당이 이제 그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 국민들은 좀 거꾸로 생각하지 않을까. 오히려 통일교 특검을 하고 다른 특검은 지금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 사이에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다. 이 차원에서 특검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을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자 대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올 한 해 정말 좋은 논평 감사드리고 새해도 건강하시고 신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